오늘 형이 날 찾아왔다. 문 앞에서부터 형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다. 평생 한 집에서 자라며 웃고 떠들던 그 얼굴에서 나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냄새를 맡았다. 형은 대뜸 부모님의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겨둔 땅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평생 부모님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떠난 뒤 형제들 사이에 재산이 칼날처럼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형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냐고 물었다. 아직 재산날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형은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형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가만히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가져. 나는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 심장이 쪼개지는 듯 아팠다. 나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형은 해외에 있었다.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일 때도 형은 잠깐 들렀다 가곤 했다. 그러나 정작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형은 법적 상속 비율을 들이대며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려 했다. 나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돈 앞에서 형제는 형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곁에서 헌신한 내 세월은 무시당할 것이었다. 나는 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상속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부모를 돌본 사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병원 기록, 간병 영수증, 이웃들의 증언. 모든 것이 나의 싸움 도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너무도 허무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형과 사이좋게 웃으며 숟가락을 나누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서로의 목을 겨누어야 했다. 돈이란 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걸까? 그러나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병실에서 내 손을 꼭 잡던 순간이 떠올랐다. 너밖에 없다. 그 말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형은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둔 서류를 챙겼다. 형수, 동생들까지 모두 모였다. 거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형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법대로 가자. 그러나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법대로라면 기여분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님을 내가 돌본 세월은 무시할 수 없다. 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 눈빛에서 나는 다시 한번 전쟁을 직감했다. 동생이 중재하려 했지만 형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동생에게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너도 내 목 챙겨라. 괜히 휘둘리지 마라. 가족은 그 순간 완전히 갈라졌다. 나는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이 집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부모님이 사랑으로 지은 집이 이제는 증오의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돌봤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문서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나는 서랍을 뒤지고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이웃들에게 부탁해 어머니를 내가 돌본 이야기를 진술서로 받아두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한다면 나는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형은 나를 더 몰아붙였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왔다. 내 이름이 피고로 적힌 서류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 종이를 붙잡지 못했다.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운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법정에 서는 날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부모님 사진을 떠올렸다. 그분들이 지켜보고 계실까?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머니, 아버지, 제 몫을 지켜내겠습니다. 법정에서 형은 변호사 뒤에 앉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을 돌본 세월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차갑게 반박했다.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일 뿐입니다. 나는 분노했지만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도리였지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게 직접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은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형의 차가운 눈빛 뒤에서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며칠 뒤 나는 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형,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끝나버리겠어. 나는 말이 막혔다. 이미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말 속에서 나는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가족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호 같았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고 심지어 나를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사람처럼 몰아갔다. 그 서류를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부모님의 마지막까지 돌본 일이 이제는 욕심으로 비춰졌다. 나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초췌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원에서 만난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우울증에 쉽게 걸립니다. 본인 건강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뼈에 사무쳤다. 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쓰러지면 안 됐다. 부모님을 위해 버텼던 것처럼 지금도 버텨야 했다. 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의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의 싸움은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나는 다시 서류를 정리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 내가 결제한 병원비, 간병인의 계약서까지 모두 모았다. 이웃 김씨 아줌마에게 부탁해 어머니를 내가 돌보던 모습을 증언해달라고 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진작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눈물이 흘렀다. 아직 세상은 완전히 차갑지 않았다. 재판은 길어졌다. 형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내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집안이 난리다. 당신도 피해 안 보려면 가만히 있어라.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그 사실을 알렸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가족을 볼모로 삼는 형의 모습에 이제는 혈육이라 부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다. 싸움의 본질은 내 욕심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뜻이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법정에서 또다시 마주한 날 판사는 양쪽 모두에게 화해를 권했다. 그러나 형은 단호했다. 화해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나는 그 순간 속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진실로 승부해야 했다. 나는 차분히 내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에게 물었다. 당신은 부모님을 직접 간병한 적이 있습니까? 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형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이 우리의 소송을 기사로 다루었다. 형제간 수십억 상속 소송. 이웃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부모님 곁에서 보낸 세월이 모두 지워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재판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며 내게 말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증거와 설득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모님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흔적 같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늘도 작은 아들이 밥을 차려줬다. 고맙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것은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그 수첩을 품에 넣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판사는 양쪽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긴 정적 끝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일정 부분 더 많은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곧 가슴 깊이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부모님이 내게 남긴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형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재산은 결국 나눠진다. 그러나 갈라진 가족은 다시 붙기 어렵다. 부모님이 지켜보신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날 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제 몫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잃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붙잡아 보겠다고. 며칠이 흘렀다. 판결은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지만 집안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형은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다 당했다.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그 목소리는 분노와 동시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문 안에서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마음 한편에서 연민이 일었다. 그러나 지금 문을 열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눈을 감고 등을 벽에 기댔다. 그날 밤 동생이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말했다. 형, 우리 다 같이 잘 살면 안 될까? 돈이 뭐라고 이렇게 됐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형이 부모님 옆에 있었던 거 알아. 나도 늘 고맙게 생각했어. 그런데 형, 우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찔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건 우리 형제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언론에까지 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동생이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 그 글을 본 순간 내 심장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사실을 모른 채 수군거렸다. 형제끼리 저렇게 싸운다더라.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내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 흔들리지 말아요.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결국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한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형제 간의 상속 싸움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과 서운함이 터져나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끝까지 원수로 남으면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실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뜻이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끝까지 형제로 남기를 바라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형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다. 나는 형을 불러냈다. 형은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마주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번 판결로 나는 조금 더 받게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부모님 묘소에 가자.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하자. 형은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마지막으로 가보자. 며칠 뒤 우리는 모두 부모님 산소에 모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형은 묘 앞에 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가족을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욕심만 부렸어. 그의 울음은 억눌린 세월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나도 무너져 내렸다. 나도 잘못했어. 형이 그토록 외로운 줄 몰랐어.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동생도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아들들이구나.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다. 형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나눌 건 나누자. 하지만 서로 원수 되지는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돈은 흩어져도 피는 흩어질 수 없어. 그 말에 형은 눈시울을 붉혔다. 동생은 조용히 말했다. 형들, 부모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싸움의 흔적은 깊게 남아 있었다. 이웃의 시선, 언론의 기사,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정한 재산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한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늦게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 후 나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싸우며 서로의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형제끼리 남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 말은 내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날 이후로 우리 형제는 조금씩 변해갔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부모님 산소 앞에서 흘린 눈물이 우리를 다시 묶어주었다. 나는 형과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했다. 동생과도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다. 이미 벌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이웃은 수군거렸다. 저 집 형제들이 재산 문제로 법원까지 갔다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이 싸움이 우리 가족의 꼬리표가 되지 않게 하리라. 형은 어느 날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우리 같이 아버지 땅 한쪽에 작은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부모님이 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형이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좋아. 우리 같이 하자. 그 순간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땅 일부를 팔아 그 돈으로 작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공원이 완성되자 하나둘 찾아와 산책을 즐기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우리 아들들 잘했다. 형은 내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동생도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서로를 보듬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우리를 갈라놓는 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라도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기로 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잃지 말라고. 나는 이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려웠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또 다른 유산일 것이다. 나는 글에 모든 것을 담았다. 형과 내가 법정에서 싸운 순간, 부모님 앞에서 울며 화해한 순간,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기 위해 한 발 내딛었던 순간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 글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형제들과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또 어떤 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만한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형과 나는 이제 종종 함께 밥을 먹는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동생은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한다. 우리는 부모님의 산소를 주기적으로 찾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싸움은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나는 늘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속삭인다. 이제 알았어요. 부모님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돈은 나눠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것을. 부모님의 재산은 결국 흩어졌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 부모님의 뜻을 기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상속이다.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형제와 함께 부모님이 바라시던 길을 걸어가리라. 그 길 위에서 나는 후회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워갈 것이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또 다른 문제가 불쑥 고개를 들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상속세 문제였다. 형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 준비 안 하면 집까지 빼앗길 수 있어.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다. 우리가 힘들게 합의한 재산이 세금 때문에 다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나는 즉시 세무사를 찾아갔다. 그는 냉정하게 설명했다. 상속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를 조금씩 하셨다면 부담이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적으로 분납을 신청하거나 재산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현실적이었다. 나는 형과 동생에게 그대로 전했다. 형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가 또 싸우는 꼴이 되면 안 돼. 이번에는 미리 합의하자. 우리는 며칠 동안 밤새워 회의했다. 세금 문제로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법정 싸움을 겪은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보다는 협력하려고 애썼다. 나는 말했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재산인데 그걸 지키는 게 도리다. 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나누자. 동생도 결심한 듯 말했다. 형들, 이제 다시는 다투지 말자.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셔. 그때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무사의 조언대로 우리는 분납을 신청했고 일부 땅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형은 사업 경험을 살려 작은 창고 임대 사업을 제안했다. 나는 부모님 땅을 공원으로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과 협력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고민했다. 동생은 행정적인 일을 도맡았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며 함께 움직였다. 처음으로 우리는 돈을 두고 싸우는 대신 협력하게 되었다. 회의 자리에서 형이 말했다. 내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너희가 부모님을 돌봤다는 걸 이제야 인정한다. 그동안 미안했다.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 다 부족했어. 이제라도 이렇게 모였으니 됐어. 동생도 울먹이며 말했다. 형들, 이제 우리 다시 가족 같다. 그 말이 가슴을 깊이 울렸다. 세금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의 신뢰를 조금씩 되찾았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묘소에서 약속한 대로 다시는 돈 때문에 서로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은 지켜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며칠 후 나는 부모님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글귀는 내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나는 사진 속 부모님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지킬게요. 진짜로 지킬게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희망이 더 많았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 가족이 되어갔다. 싸움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동시에 다시 묶어주기도 했다. 부모님의 재산은 결국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유산은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세금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나는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은 여전히 속삭였다. 저 집 형제들 아직도 돈 때문에 싸운다더라.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사실은 이제 화해했지만 한 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너의 길을 똑바로 가라.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작은아버지 집에 가자.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대.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과거 같았으면 서로 눈치만 보며 말도 섞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함께 움직였다. 작은아버지를 찾아가자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으셨다. 그러나 곧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 부모님도 그랬듯이 재산 때문에 싸움 나는 집을 많이 봤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라도 화해해서 다행이다. 그의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덧붙였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확실히 배운 게 있다. 돈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는 잃으면 영영 못 찾는다. 그 말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우선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내 몸을 돌보지 못한 세월이 길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했다. 형과 함께 새벽 시장을 돌며 산책을 했고 동생과 주말마다 텃밭을 가꿨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생활의 리듬을 맞추며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상속 싸움 때문에 얼굴만 봐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 형제가 되었다. 나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돈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피할 수 있었다. 세무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으며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현명한지 배웠다. 그는 조용히 조언했다. 미리 계획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나는 그의 말을 노트에 적으며 다짐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형과 동생도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재산 계획을 공유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형은 말했다. 나도 자식들끼리 싸우는 꼴은 절대 보기 싫다.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대에서 이 고리를 끊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겪은 아픔을 자식들이 겪지 않게 하자.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지켜냈다. 돈이 아니라 교훈이다. 돈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지켜야 한다. 글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별빛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본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했다. 특히 내 또래 친구들에게 말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재산은 결국 다 흩어진다. 하지만 형제는 흩어지면 다시는 못 붙는다. 그 말에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내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도 요즘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 내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형제는 이제 자주 모인다. 부모님 산소를 찾는 날이면 꽃을 함께 놓고 손을 잡는다. 서로의 아이들 생일에도 챙겨주며 웃음을 나눈다. 예전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속삭인다. 이제 우리 괜찮아요. 당신들이 바랐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시간은 흘러 몇 해가 더 지났다. 우리 형제의 관계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물론 여전히 사소한 말다툼은 있었다. 형은 고집이 세고 동생은 예민했다. 나도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 언성이 오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싸우더라도 금세 화해했다는 점이었다. 예전처럼 등을 돌리고 몇 달씩 연락을 끊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한 약속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형이 제안을 했다. 우리 셋이서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두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과거 같았으면 절대 돈을 모아 쓰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동생도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좋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그걸 가장 기뻐하셨을 거야. 우리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장학금은 매년 몇 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였지만 점점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저 집 형제들 예전엔 재산 문제로 싸우더니 이제는 남을 돕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론 뿌듯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진짜 뜻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눈물로 편지를 읽었다. 이 장학금 덕분에 저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에 우리 셋은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부모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 거야.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당신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지난 날을 떠올렸다. 법정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쳤던 순간, 부모님 산소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순간,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킨 과정이기도 했다. 만약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형제에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고통조차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 더 충실했다. 형은 손주를 보며 웃었고 동생은 자녀들과 여행을 다녔다. 나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하지만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모였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과 추억이 가득했다. 서로의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부모님 산소에 홀로 찾아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물려주신 재산은 결국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 끈이었어요. 별빛이 반짝였고 나는 그 속에서 부모님의 미소를 본 듯했다. 나는 확신했다. 진짜 상속은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형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다. 세월은 더 흘러 어느덧 머리칼에는 흰빛이 가득 번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형제들과 함께 보낸 지난 시간 덕분이었다. 싸움으로 찢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고 서로의 살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니 말이다. 어느 늦가을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부모님 산소에 함께 모였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묘 앞에 놓인 국화꽃은 따뜻한 향기를 풍겼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늦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한 셈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들이 바랐던 건 결국 이거였어. 돈은 다 흩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동생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형들, 이제 후회하지 말자. 오늘 이후로는 웃으면서 부모님을 기억하자. 우리는 그렇게 세 사람의 손을 맞잡았다. 싸움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진짜 유산을 이제는 확실히 붙잡고 있었다. 시간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 재단은 여전히 작지만 꾸준히 운영되었고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그때마다 나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됐다. 나는 종종 그 생각에 잠긴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싸웠다면 어땠을까? 아마 형제는 남보다 더 먼 원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의 묘 앞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화해의 나무가 자랐고
그 나무는 이제 우리 가족을 넉넉히 감싸고 있었다. 나는 이제 후세에게 말하고 싶다.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사랑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부모의 뜻을 잇는 건 돈이 아니라 형제와 가족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그날 부모님의 묘 앞에서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대답했다. 네, 부모님. 이제 진짜 상속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따뜻했다. 마침내 가족은 가족으로 돌아온 것이다.